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명품 매장 직원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 노파를 무시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파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편견이 어떻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청담동 한복판, 봄날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대로변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며 길 위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고급 수입차들이 조용히 오가는 도로, 양편으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물 하나가 있었다. 6층 높이의 우아한 건물 전면을 장식한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은은한 샹들리에의 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건물 외벽에는 세련된 금색 로고가 품격 있게 새겨져 있었고 입구 양쪽으로는 키 큰 야자수가 화분에 심어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매장 내부로 들어서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은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이었다. 그 위로 떨어지는 오후 햇살이 바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천장에 설치된 크리스털 샹들리에들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은은한 빛을 쏟아내며 진열된 가방과 액세서리들을 마치 박물관의 예술품처럼 빛나게 만들었다. 매장 곳곳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음악은 고객들의 발걸음 소리나 작은 대화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고급 호텔 로비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베르가못 향이 퍼져 있었는데 이는 매장 전용으로 제작된 디퓨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진열장들은 모두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있었고 내부 조명이 각 제품을 완벽하게 조명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는 이번 시즌 신상품인 핸드백들이 마치 조각품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각 가방마다 작은 골드 플레이트에 제품명과 가격이 우아한 서체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 숫자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들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방문하는 고객들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구매한다고 믿었고 이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특별한 계층에 속한다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매장 안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최신 컬렉션의 토트백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하게 코디네이트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듯했다. 다른 쪽에서는 젊은 부부가 결혼 기념일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 남편은 네이비 블루 정장에 에르메스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부인은 우아한 원피스의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조용하고 세련되었으며 주변에 있는 다른 고객들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완벽했다. 그들은 모두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이탈리아에서 특별 제작된 블랙 정장으로 한 벌당 가격만도 일반인들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여직원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거나 우아하게 웨이브를 넣어내렸고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되게 완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수지는 이 매장의 베테랑 직원이었다. 올해 27인 수지는 명문대 의류학과를 졸업한 후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단정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고급 고객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타고난 재능을 보였다. 유창한 영어와 기본적인 프랑스어,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어 외국인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수진의 옆에서 일하는 박민영은 그보다 2살 어렸지만 패션에 대한 열정과 지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민영은 어릴 때부터 명품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 시절에는 패션 잡지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도 있었다. 그녀는 각 시즌마다 출시되는 신제품들의 디자인 배경부터 제작 과정까지 세세하게 공부했고 고객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을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이 가방은 창립자가 직접 디자인한 클래식 라인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민영이 한 고객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며 가방의 디테일을 하나씩 짚어주었다. 보시면 이 스티치 라인이 전통적인 새들 스티치 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만 6개월이 걸립니다. 고객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순간들이 민영에게는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수진도 다른 쪽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에 맞는 가방을 추천해 드릴게요. 수진의 질문에 고객은 자신의 취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귀에 깊게 들으며 머릿속으로 어떤 제품이 가장 적합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이 매장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였다.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매장 안은 적당히 붐볐다. 하지만 결코 시끄럽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절제되고 우아했다. 고객들의 발걸음 소리도 카펫이 깔린 바닥 위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대화 소리도 마치 도서관에서처럼 조용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매장 입구에 센서가 반응하며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문이 열리는 소리 이후에 이어진 것은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들어온 사람은 한 노파였다. 아마도 7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색이 바랜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카디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원래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세탁을 거치며 털이 일어나고 색깔도 발해 있었다. 소매 부분에는 작은 보풀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단추 중 하나는 색깔이 조금 달랐다. 아마도 떨어뜨린 후 비슷한 것으로 교체한 듯했다. 그녀가 들고 있는 핸드백 역시 오래되어 보였다. 검은색 가죽 소재의 중간 크기 백이었는데 모서리 부분이 해져서 하얀 부분이 드러나 있었다. 손잡이 부분은 여러 번 잡아서 그런지 표면이 반들반들 닳아 있었고 가방 밑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여러 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매일 부지런히 닦고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노파의 옷차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발이었다. 까만색 단화였는데 굽이 낮고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여러 곳에 스크래치가 있었고 밑창 부분은 많이 닳아 있었다. 오랫동안 신고 다닌 신발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구두는 반질반질 닦여 있었다. 아마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구두약을 발라 닦는 습관이 있는 듯했다. 노파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다. 하지만 깔끔하게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머리핀으로 옆머리를 고정해 놓았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다. 특히 눈빛만큼은 맑고 총명해 보였다. 마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품위가 남아 있었다. 등은 곧게 펴고 있었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있었다. 비록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샹들리에의 불빛도 변함없이 따뜻했다. 하지만 공기는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마치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수진이 가장 먼저 노파를 발견했다. 그녀는 고객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시선이 자연스럽게 입구 쪽으로 향했다가 멈춰섰다.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스쳤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했다. 민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방의 디테일을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말이 끊어졌다. 고객이 이상하다는 듯 민영을 바라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노파 쪽으로 향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골치 아팠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른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되었다. 고객들도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다가 노파의 모습을 본 후에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다. 누군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고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진주 목걸이를 한 중년 여성이 동반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즘은 여기도 아무나 들어오나 보네. 그 말은 작게 했지만 매장의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귀에 들렸다. 노파의 귀에도 들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노파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만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오래전 젊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진열장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에는 이번 시즌 신상품인 핸드백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각각 다른 색깔과 디자인의 가방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노파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의 가방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은 크림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중간 크기의 토트백이었다. 부드러운 곡선과 세밀한 스티치가 인상적이었고 금색 하드웨어가 우아한 포인트를 주고 있었다. 가방의 전면에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가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다. 노파는 그 가방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눈빛이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오래된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아마도 젊었을 때의 기억이었을 것이다. 첫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아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샀던 그때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오랜 시간 고민하며 선택했던 그 특별한 순간. 그때 그 가방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매장 안에 미묘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고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노파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노파는 크림색 토트백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녀의 시선은 가방의 모든 디테일을 차근차근 훑어보고 있었다. 부드러운 가죽의 질감, 정교한 스티치 라인, 우아한 금색 장식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가방을 바라보는 노파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리움,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향수, 그리고 조금의 아쉬움까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었을 때 처음 이 브랜드의 가방을 샀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신혼 초였다. 남편 정현수와 함께 파리 출장을 갔을 때였다. 남편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혼자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던 그 오후, 화려한 부티크들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간 매장에서 생애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 그때 그 설렘과 떨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점원은 친절했고 가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었다.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대화했지만 점원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응대해 주었다. 그 가방은 2달치 용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지만 평생 간직할 기념품이라는 생각에 과감히 결정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가방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어느 해인가 정리하면서 기부했거나 누군가에게 주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저 오래된 물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이런 가방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노파는 천천히 진열장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가격표를 보고 싶었다. 요즘 이런 가방들이 얼마나 하는지 궁금했다. 자신이 샀던 그때보다 얼마나 비싸졌을까? 물론 살 생각은 없었다. 이제 그런 나이도 아니고 굳이 비싼 가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저 궁금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만약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사치였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무슨 명품 가방인가. 하지만 그래도 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매장 한쪽에서는 수진과 민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민영이 수진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여러 번 부딪혀 봤지만 여전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지켜보자. 아마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갈 거야. 수진이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이 스며 있었다. 오늘은 VIP 고객 2명이 올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신경이 쓰였다. 혹시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중요한 고객들이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나? 민영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그녀는 오늘 신상품 런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이 있었다. 매장 디스플레이도 새로 정리해야 했고 내일 있을 프레스 이벤트 준비도 점검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2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매장 안쪽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이지혜도 상황을 눈치챘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된 신입 직원이었지만 이미 몇 번 이런 일을 겪어봤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이제는 선배들의 행동을 보고 배웠다. 고객들의 반응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시선을 보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진주 목걸이를 한 중년 여성 박미선은 동반자인 친구 최순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 관리가 허술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맞아. 보안이 제대로 안 되나 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놓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2사람의 대화는 의도적으로 노파가 들을 수 있을 만한 음량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노파가 알아서 눈치를 채고 나가기를 바랐다.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하면 대부분 알아서 나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노파는 여전히 가방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듣긴 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면 혹시 알아차렸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을 넘기는 법을 터득했을지도 모른다. 노파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가장 가까이 있던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다른 고객과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던 중이었다. 노파의 발걸음 소리를 들은 수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실례합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고 정중했다. 나이에 비해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발음도 정확했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분하고 품위 있는 말투였다. 수지는 마지못해 노파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의 대답은 예의는 갖추고 있었지만
목소리 톤에서는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평소 다른 고객들에게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저기 진열된 크림색 가방 말인데요. 혹시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노파는 진열장을 가리키며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관심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정말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녀는 노파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계산을 했다. 저런 차림으로 여기 와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살리는 만무하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죄송하지만 그 제품은 매우 고가의 제품이라서요. 직접 만져보시는 건 구매 의사가 확실한 고객분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답변은 정중한 듯 하면서도 명백한 거절이었다. 그녀는 구매 의사가 확실한 고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노파가 그런 고객이 아니라는 점을 은근히 시사했다. 노파는 수진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다. 자신이 구매 의사가 없는 고객으로 분류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이 브랜드 가방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와 비교해보고 싶어서요. 노파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정말로 예전에 이 브랜드 제품을 소유한 적이 있었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런 차림으로 명품을 가져봤다고? 설마 짝퉁이라도 본 모양이군. 수진은 속으로 비웃으며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할 것 같았다. 빨리 정리해야 했다. 죄송해요. 저희 매장 정책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수진의 말투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때 민영이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노파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여기가 뭔 곳인지도 모르고. 맞아. 구경만 하려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살 사람들이 불편해해. 민영의 말은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노파를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노파는 이 모든 말들을 들었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젊었을 때는 항상 정중한 대우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홀로 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숨이 조금 가빠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여기서 울거나 화를 내면 더욱 창피해질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노파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약간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한쪽에서 지켜보던 다른 고객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분들까지 다 상대해야 하니까. 그 말이 노파의 등을 찌르듯 날아왔다. 이제는 다른 고객들까지 노골적으로 자신을 배척하고 있었다. 노파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매장을 나서려 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깊은 실망과 상처가 묻어났다.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걸음걸이도 들어올 때보다 훨씬 느려졌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노파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안도의 표정을 짓는 직원들,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고객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따가운 시선으로 느껴졌다. 매장 문에 도착하기 직전 노파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가방들, 우아하게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편안한 표정을 되찾은 직원들.
모든 것이 그녀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때 한 고객이 동반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조용해지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말이야. 그 말이 노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매장을 떠났다.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고 싶었다. 자동문이 닫히자 매장 안에서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다. 수지는 동료들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휴, 이제 됐네. 고객들도 불편해하시더라고. 맞아.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잖아. 이런 일은 미리미리 정리해야 해. 민영도 거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매장의 품격을 지켰고 다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매장 한쪽 구석 액세서리 진열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이 곧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매장 한쪽 구석, 스카프와 액세서리가 진열된 코너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있었다. 28살의 최지연은 오늘 친구와의 약속 전에 시간을 보내려고 이곳에 들렀다가 뜻하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지연은 평범한 회사원 같은 외모였다.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에 화이트 셔츠, 그리고 깔끔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중간 크기의 가죽백을 메고 있었고 발에는 편안한 로퍼를 신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이 매장의 다른 고객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연의 직업은 특별했다. 그녀는 서울시 산하의 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주로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고 평소 사회의 불공정한 대우와 차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나이나 외모,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었다. 처음에 지연은 단순히 스카프를 하나 구경해 볼 생각으로 이 매장에 들어왔다. 친구와의 약속이 1시간 정도 남아 있어서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노파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매장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느꼈다. 지연의 예민한 감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직원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고객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노파를 향한 은근한 배척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직업적 본능을 자극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카프를 구경하는 척하면서 노파와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고 다른 고객들의 반응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용으로 생각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직원이 노파에게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고 다른 고객들까지 가세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자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지연은 휴대폰을 가방 안에 반쯤 숨긴 채 자연스럽게 촬영했다. 다행히 요즘 스마트폰들은 화질이 좋아서 이런 실내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 음성도 매장이 조용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녹음되었다. 수진이 노파에게 구매 의사가 확실한 고객분들에게만이라고 말하는 장면, 민영이 동료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라고 수군거리는 모습, 그리고 다른 고객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노파가 매장을 떠나는 순간의 표정과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았다. 지연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영상을 완성했다. 이 영상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 지연은 촬영을 마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알려져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노파가 매장을 완전히 나간 후 지연도 자연스럽게 쇼핑을 마무리하고 매장을 떠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매장 밖으로 나온 지연은 노파의 모습을 찾아봤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다. 아마도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연은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다. 저런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실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지연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친구와의 약속 장소였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평소라면 친구가 올 때까지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했겠지만 오늘은 할 일이 있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다. 화질도 선명하고 음성도 또렷했다. 특히 직원들의 차별적인 태도와 고객들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녀의 팔로워는 13,000명 정도였다.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평소 사회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게시물 작성창을 열고 지연은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늘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정중하게 가방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은 옷차림만 보고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고객들은 아무나 들어온다. 이제야 조용해졌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객관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나이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기본은 평등한 대우입니다. 해시태그도 신중하게 선택했다. 노인차별, 고객차별, 명품 매장 갑질, 인권침해, 사회차별, 청담동 명품 매장 등 관련된 태그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첨부했다.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지연은 한 번 더 망설였다. 혹시 너무 나간 건 아닐까? 매장 직원들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니 후회는 없었다. 저런 차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었다.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연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이 일을 방관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첫 번째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다. 10분도 안 되어서 첫 댓글이 달렸다. 헐, 이게 진짜야? 완전 충격이네. 이어서 지연의 친한 동료가 댓글을 달았다. 지연아, 이거 언론사에도 제보해야겠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는 대학 동기의 댓글이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가슴이 아파. 이런 대우 받으시면 어떡하지?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고 좋아요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연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스토리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유했다. 1시간 후 친구 박소영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조회수는 이미 2,0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지연아, 미안해. 회사에서 일이 늦어져서. 너 왜 이렇게 심각해? 소영은 지연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다. 소영아, 이거 봐. 지연은 휴대폰을 소영에게 보여줬다. 영상을 본 소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게 진짜야? 완전 미쳤네.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할 수 있지? 나도 처음에는 못 믿겠더라.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이거 완전 대박 날 것 같은데. 너 인스타 팔로워 많잖아. 소영의 예상은 적중했다. 2시간 후 조회수는 5,000명을 넘어섰고 댓글도 200개가 넘었다. 대부분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내 엄마도 저런 대우 받으면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화난다. 이거 언론에 제보했어요? 꼭 알려져야 할 일 같아요. 매장 이름 공개 안 하나요? 불매운동 해야죠. 저런 곳에는 절대 안 갑니다.
돈 주고 모욕당할 이유 없어요. 오후 늦게 더 큰 파장이 일어났다. 지연의 대학 선배 중 한 명이 트위터에서 팔로워 10만 명이 넘는 사회 이슈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연의 영상을 리트윗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경제력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천박한 의식.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 리트윗을 계기로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트위터 특성상 리트윗과 인용 트윗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커뮤니티, DC인사이드, 클리앙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 모두 화제가 되었다. 청담동 명품 매장 노인차별 실화냐? 이거 완전 충격적이네.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할 수 있지? 명품 브랜드 이미지 완전 실추될 듯. 우리나라 서비스업 수준이 이 정도인가? 밤 9시쯤 첫 번째 언론사에서 지연에게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MBC 사회부 기자 김준호입니다. 올려주신 영상을 봤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어서 KBS, SBS, 연합뉴스에서도 연락이 왔다. 모든 언론사가 이 영상에 관심을 보였다. 노인 차별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명품 브랜드라는 화제성이 결합된 완벽한 뉴스거리였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다. 온라인에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들의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한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잠깐,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가 첨부한 사진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자선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부부의 사진이었는데 그중 여성이 영상 속 노파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다만 그때 사진에서는 우아한 샤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설마 이분이 맞나? 얼굴이 완전 똑같은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 노파는 바로 이 명품 브랜드 유럽 본사 창립자의 부인이었다.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한국의 자선 행사에 참석했을 때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보니 확실했다. 완전 헐. 본사 오너 가족을 저렇게 대했다고? 이제 그 매장 진짜 끝났네. 본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하다. 소식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번져나갔다. 제한 교민들이 현지 커뮤니티와 SNS에 이 소식을 전했고 곧 유럽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글로벌 SNS 계정에는 전 세계에서 항해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나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다시는 당신들 제품 안 사겠어요.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이런 브랜드는 지지할 수 없다며 불매 선언을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주가도 즉각 반응했다.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해당 브랜드의 주식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매도에 나선 것이다. 전 세계 매장에서도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매장들에서는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아시아계 고객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파리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CEO를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건 단순한 고객 서비스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존립 자체가 위험합니다.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시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지사에 즉시 조사팀을 파견하세요.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세요. CEO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한국 지사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댔고 언론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다. 직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본사에서 긴급 조사팀이 내일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국 지사장이 모든 간부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해당 매장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들은 모두 대기 발령시키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작은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장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노파를 무시했던 청담동의 작은 매장이 있었다. 사흘 후 화요일 아침 김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출근길에 올랐다. 아침 8시 30분 출근 러시아워의 절정 시간대였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수진은 한 모서리에 기대어 서서 휴대폰으로 오늘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었다. 프랑스 본사에서 새로 출시하는 한정판 컬렉션이 도착하는 날이었고 내일 있을 VIP 고객 프라이빗 쇼케이스 준비도 마무리해야 했다. 수지는 어제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를 공부했다. 새 컬렉션의 디자인 컨셉부터 소재의 특성, 제작 과정까지 세세한 부분을 모두 숙지해놨다. 지하철에서 내려 청담역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날씨도 맑았고 어제 담당했던 VIP 고객이 만족해하며 추가 주문 의사를 밝혔다. 이번 달 실적도 목표치를 넘어설 것 같았다. 하지만 매장 건물에 가까워지면서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와 다르게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처음에는 새 제품 출시 때문에 일찍 온 고객들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저기 직원 온다. 누군가가 소리쳤고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수진을 향해 돌려졌다. 번쩍이는 플래시와 동시에 쏟아지는 질문들에 수진은 완전히 당황했다. 노인 차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본사 창립자 부인인 줄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건가요? 고객 차별이 매장 정책인가요? 수지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기자들이 말하는 노인 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며칠 전 할머니를 매장에서 내쫓은 일 모르세요? 영상 못 보셨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제야 수지는 며칠 전에 그 일을 떠올렸다. 낡은 옷을 입은 노파가 매장에 들어와서 가방을 보고 싶다고 했던 일. 하지만 그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지는 기자들을 피해 급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틀거리듯 걸었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플래시가 터졌다. 매장 안에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우아하고 조용했던 매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매장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직원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박민영은 진열대 뒤에 숨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자신들이 그 노파를 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민영아,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이 다가가서 물었지만 민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휴대폰을 수진에게 보여줄 뿐이었다. 영상을 본 수진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노파에게 차가운 태도로 구매 의사가 확실한 고객분들에게만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다. 민영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수군거리는 장면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모르겠어.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민영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댓글창을 보니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다. 저런 인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다니. 완전 인성 쓰레기네. 고객을 저렇게 차별하고도 월급 받아먹나? 얼굴 공개해야겠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노파의 정체였다.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니 그녀가 바로 이 브랜드 창립자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수지는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들이 대한 그 노파가 바로 본사 오너 가족이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 실수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매장 전화가 또 울렸다. 이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아, 기자님. 저희는 죄송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혜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 언론사에서 또 전화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래요. 우리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민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이다.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다. 총 5명으로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앞서 걷는 남성의 손에는 본사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본사에서 파견된 긴급 조사팀입니다. 팀장격인 남성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진 씨, 민영 씨,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사팀장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면담은 매장 안쪽의 작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수진이 먼저 들어갔고 조사팀원 2명이 그녀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수진 씨, 며칠 전 발생한 고객 응대 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조사팀장의 질문에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고요? 그럼 아셨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수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변명하려 할수록 더욱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다. 영상을 보니 고객의 외모와 복장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했던데 이것이 회사 정책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정책은 없어요. 저희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차별 의식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뜻인가요? 조사팀장의 질문은 계속해서 수진을 몰아붙였다. 수진은 대답할 때마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수진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미 늦었다. 민영의 면담도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수진보다도 더 심하게 떨었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동료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순간적이라고요? 고객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순간적인 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영도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사죄했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면담이 끝난 후 조사팀장은 매장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은 즉시 정직 처분하며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과 민영은 주저앉았다. 이지혜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이 매장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전면적인 서비스 교육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매장 영업 중단. 이는 곧 모든 직원들의 생계에 직격탄이 될 것을 의미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매장 앞으로는 항의하러 온 시민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런 매장은 문 닫아야 해. 차별주의자들 물러가라. 고객을 차별하는 브랜드 불매하자. 함성 소리가 건물 안까지 들려왔다. 수진과 민영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곳에서도 일하기 힘들어질 거야. 민영의 말이 맞았다. 이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다.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도 채용하기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내 인생 끝난 거야. 정말 끝난 거야.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 일을 위해 몇 년간 준비해왔고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본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긴급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 직원 대상 고객 평등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발생한 노인 차별 사건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주가 급락과 함께 불매 운동에 직면했으며 본사는 긴급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수진과 민영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들의 얼굴을 봤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민영이 텔레비전을 보며 절망적으로 말했다. 이제 길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취업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진과 민영은 각자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에는 지인들로부터의 연락이 쇄도했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작은 편견과 차별이 불러온 결과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그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한 달 후 서울 종로구의 한적한 전통 찻집. 오후 3시경에 따스한 햇살이 한지로 만든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실내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찻집 안에서는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전통 소품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 노파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가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 달 전 그 명품 매장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 노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다. 온화하고 지혜로운 눈빛,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이마, 그리고 품이 있는 미소. 다만 이제는 그 미소 속에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노파의 이름은 마리 클레어 베르트랑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그녀는 젊은 시절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25세 지금의 명품 브랜드 창립자인 피에르 베르트랑과 결혼했다. 그로부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죽 공방에서 시작한 브랜드를 세계적인 명품 회사로 키워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리는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파리의 본가와 아들이 살고 있는 뉴욕, 그리고 딸이 거주하는 서울을 오가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마리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일상복을 입고 거창한 일정 대신 소소한 산책이나 쇼핑을 즐겼다. 그것이 그녀 나름의 방식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브랜드의 얼굴 역할을 해왔기에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다. 할머니, 그때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죠? 맞은편에 앉은 손녀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26인 소영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어도 유창했고 할머니와도 자주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그랬지. 오랫동안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 마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온화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젊은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더구나.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야.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라고. 혹은 그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소영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다. 자신이었다면 화가 나서 참지 못했을 텐데 할머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심했잖아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소영아,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감사하다고요? 그래. 이 일 때문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회사들도 생각해 보게 되었잖니.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야. 마리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피에르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기회다라고. 그 사람은 항상 실패나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여겼거든. 마리는 잠시 남편을 떠올리며 먼 곳을 바라봤다. 피에르와 함께 브랜드를 키워가던 초창기, 그들도 많은 실수를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배웠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오늘날의 성공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같은 시각 파리 본사에서는 전 세계 지사장들이 참석한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의 임원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었다. 한국 사건 이후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CEO인 장폴 베르트랑, 마리의 큰아들이 질문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객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지사장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성과 각오가 섞여 있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하다. 이것이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 지역 담당 부사장이 덧붙였다. 이미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새로운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미주 지역 담당자가 보고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브랜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는 김수진과 박민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수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민영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언니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그때 그런 말을 했잖아. 민영도 목이 메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한 달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어제 엄마가 그러더라. 이참에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서비스업 말고 다른 걸로. 나도 그럴까봐. 이 일은 정말 끝인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밖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그분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맞아.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 진짜 잘못된 거였어. 민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내 할머니가 저런 대우를 받으셨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을까. 우리 할머니도 그러실 거야.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해.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있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성하게 되었다. 언니, 우리 그분께 편지라도 써볼까? 편지? 사과 편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민영의 제안에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도 될까? 더 이상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
그래도 마음은 전하고 싶어.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온전히 편지 쓰는데 보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지만 점차 진심을 담아 글을 써내려갔다. 며칠 후 마리에게 두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딸의 집 주소로 온 편지였다. 발신자는 김수진과 박민영이었다. 마리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고객이라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적혀 있었다. 소영아, 이 편지들 봐. 마리가 손녀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와, 정말 진심이 담겨 있네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장을 써야겠구나. 그들도 많이 배웠을 거야. 마리는 그날 저녁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다. 영어로 쓴 편지를 소영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함께 보냈다. 젊은 친구들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기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한 달 더 지난 후 청담동의 그 매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직원들은 완전히 새로 뽑혔고 매장 곳곳에는 새로운 문구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모두 까다로운 교육 과정을 거쳤다. 단순히 제품 지식뿐만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 차별 없는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받았다. 매장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현정은 15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첫 출근 이래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분은 귀한 손님입니다. 옷차림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매장에는 다양한 고객들이 찾아왔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소박한 차림의 사람들까지.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왔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방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천천히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직원의 태도는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쇼핑을 즐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도 흐뭇해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몇 개월 후 이 매장은 본사로부터 최우수 고객 서비스 매장으로 선정되었다. 고객 만족도가 전 세계 매장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수진과 민영은 현재 각각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수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민영은 작은 카페를 차려서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다. 언니, 요즘 일이 어때? 어느 주말 민영의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 물었다. 정말 보람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닫게 돼. 나도 그래. 카페 손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정말 소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두 사람은 이제 진심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1년 후 마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딸의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공항에서 나올 때부터 그녀는 우아한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마리는 혼자서 그 명품 매장을 다시 찾았다. 일부러 그때와 비슷한 소박한 옷차림으로 갔다. 매장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방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직원의 태도는 완벽했다. 정중하고 친근했으며 무엇보다도 진심이 느껴졌다. 마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쇼핑을 즐겼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가방을 하나 구입했다. 포장해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포장을 받으며 마리가 말했다.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서비스가 훌륭하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분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직원의 대답에서 마리는 진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을 나서며 마리는 뒤돌아봤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 소박한 차림의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었다. 피에르, 우리가 꿈꿨던 브랜드가 이런 거였지. 마리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다. 진정한 럭셔리는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것이 남편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였다. 그날 저녁 마리는 딸과 손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소영이 물었다. 정말 기쁘구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머니의 그 경험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그날의 일이 의미 있었던 거구나.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작은 편견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때로는 실수나 잘못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느냐이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내는 파장, 그리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진정한 서비스, 진정한 존중, 진정한 평등.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음가짐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 명품 매장의 역전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의 이야기 말이다.